혹시 그거 아세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실하고 누가 봐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보통 게으른 사람이 실패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추적한 결과 정작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몰아붙인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분명 잘 해냈는데 왠지 부족한 것 같고 누가 칭찬해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적, 작은 실수 하나가 머릿속에서 며칠씩 떠나지 않은 적,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완벽주의는 사실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벽 3시까지 발표 자료를 고치고 또 고치는 사람, 보고서에 띄어쓰기 하나까지 5번 검토하는 사람, 운동도 식단도 일도 인간관계도 흠없이 해내려는 사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책임감 있다고, 프로답다고 칭찬해요. 실제로 완벽을 향한 집념이 사람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곡을 위해 수백 번 같은 마디를 다시 치는 음악가처럼 빛나는 결과물 뒤에는 늘 그 집요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곧 더 나아지려는 좋은 본능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돼요. 똑같이 완벽을 추구하는데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건강한 완벽주의, 기준을 높이 잡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결과가 아쉬워도 다음을 기약할 줄 아는 마음이죠. 다른 하나는 신경증적 완벽주의.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완벽주의예요. 똑같이 90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만족하고 한 사람은 무너집니다. 같은 점수, 다른 인생인 거죠. 문제는 이 신경증적 완벽주의가 아주 교묘하게 일상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꼼꼼한 사람이었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한 통 보내는데 30분이 걸리고 보내고 나서도 오타가 있을까 봐 다시 열어보고 답장이 늦으면 자기가 뭘 잘못 썼나 곱씹게 됩니다. 잠들기 전엔 오늘 한 말 중에 어색했던 부분이 자동으로 재생돼요. 분명 일을 해냈는데도 성취감은 없고 그저 큰일이 안 났다는 안도감만 남아요. 이게 바로 완벽주의가 강박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강박이라는 건 내 의지로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을 끄는 스위치가 고장 난 거죠. 그러다 보면 몸도 같이 신호를 보내요. 어깨가 굽고 잠이 얕아지고 가슴이 뻐근해져요. 마음이 보내는 비명을 몸이 대신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슬픈 사실은 이런 사람일수록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흔히 완벽주의자는 부지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완벽하게 못할 거면 시작도 안 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운동을 시작하려면 완벽한 운동복부터 갖춰야 할 것 같고 글을 쓰려면 완벽한 첫 문장이 떠올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시작 못하고 하루가 끝나죠.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또 비난해요. 의지가 약하다고요. 사실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완벽주의는 가장 세련된 모습의 미루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완벽주의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예요. 보통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잖아요. 신경증적 완벽주의자에게 성공은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원하던 자리에 올라가도 프로젝트가 잘 끝나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도 마음 한구석에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해내는 거 아닌가, 다음엔 더 잘해야 해, 여기서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그동안 쌓아온 게 다 들통날 거야. 그렇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자기 기준은 더 높아지고 떨어질 곳도 그만큼 더 아득해져요. 그래서 겉으로 가장 잘 나가 보이는 시기에 속으로는 가장 외롭고 가장 불안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고 있으니까요. 완벽주의의 진짜 무서움은 여기에 있어요. 실패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공조차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완벽주의자의 인생에는 도착지가 없어요. 결승선이 보일 때마다 누군가 그 선을 한 발자국씩 더 뒤로 밀어버리거든요. 그 누군가가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게 가장 잔인한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완벽해지려 할까요? 많은 경우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못하면 차가워지던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내 가치는 내가 해낸 결과에 달려있구나 하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불러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결과로만 내 가치가 매겨진다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깎이는 사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작은 오타 하나, 친구의 늦은 답장 하나, 인스타그램 속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하루 하나에도 마음이 출렁이는 거예요. 사실 그건 그 사람의 가장 좋은 0.1초를 편집한 장면일 뿐인데 우리 뇌는 그걸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기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을 자동으로 미달이라고 채점해버리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완벽주의는 사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운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잘하고 싶은 사람은 도전을 즐겨요. 실패가 두려운 사람은 도전 자체를 피하거나 도전하더라도 결과에 자신을 통째로 갈아 넣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노력하라는 채찍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는 허락이에요. 그리고 그 허락은 누가 대신 내려줄 수 없어요. 부모도, 상사도, 연인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는 방법은 단 3가지예요. 첫째, 80점이면 충분합니다. 보고서를 100점이 아니라 80점에서 그냥 보내보세요. 처음엔 손이 떨릴 만큼 불편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80점짜리도 대부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상상이었던 거예요. 둘째,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 말하세요.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고 따뜻하게 다독여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차없이 차가워지죠. 친구에게 건넬 그 한마디를 자신에게도 건네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셋째, 결과보다 움직임을 인정하세요. 오늘 5줄을 썼다는 사실, 운동화를 신고 10분 걸었다는 사실, 결과가 아니라 움직였다는 그 자체를 칭찬해주세요. 완벽한 하루는 없어요. 다만 움직인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느냐예요. 세상을 향하면 성장이 되고 자신을 향하면 상처가 됩니다. 진짜 성장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도 다시 한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80점이어도 어제보다 한 줄 더 썼고 한 번 더 시도했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하루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한 번만 조용히 물어봐 주세요.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인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한 칸 벗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흠 하나 없는 사람을 우리는 동경하지만 정작 마음을 주는 건 어딘가 서툴고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분명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니라 가장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